2019년 5월 부천역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이동 쉼터가 열렸다. 그러니까 가출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의지로 집을 뛰쳐나온 것도 물론 가출이지만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특히 가정 해체라든지 아니면 폭력의 상황이라는 상황들이 있으면은 저희 쉼터로 일단은 다 옵니다. 가출한 청소년 중 약 3만 명이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한다. 그중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37개 중장기 쉼터와 5개 자립지원관만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곳에 머무르는 아이들의 수는 400명 정도다. 집 처음에 나오게 된 거는 저희 3명, 동생이 2명 있고 저까지 3명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몸도 안 좋고 또 약간 우울증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집을 나와야 됐어요. 어떻게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따로 살게 됐어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 하연 씨 하루가 시작된다. 부모님의 이혼과 아버지의 병환으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하연 씨는 17살 때 중장기 쉼터에 들어갔다. 그리고 3년 후 쉼터를 퇴소했다. 그러니까 쉼터 나와서는 지원이 되는 게 없으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쉼터에 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있을 때는 뭐 잘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뭐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는 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왔을 때는 없다는. 네, 없는. 그 3명 같이 살았을 때 방 나가야 됐을 때 딱 밖에 놓여졌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 다 싸들고 싸들고 이렇게 짊어지면서 어디 가야 되지 이러면서 3명이서 그러고 있었어요. 거지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저기 자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그 후에 어디로 갔지? 너무 많아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특히 학교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돈이 거의 평일 저녁 조금 주말 조금 해가지고 언제 그 많은 돈을 다 모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립을 시켜보니까 고시원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고시원을 가도 그 좁은 방에서 지내도 매달 본인이 버는 돈에서 고시원비 내고 그다음에 생활하고 나면은 모으는 돈이 한 달에 기껏 해봤자 10만 원, 20만 원을 모아가지고 언제 그 몇백만 원 보증금을 모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시원만 도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피폐해지잖아요. 지금 사는 집 보증금 얼마예요? 지금 원래 300만 원인데 그 부동산 아저씨가 깎아줘서 100만 원 됐어요. 그냥 깎아주신 거예요? 네. 그 월세 조금 오르게 해가지고 깎아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원래 뭐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월세는 얼마라고 했죠? 월세는 39만 원이에요. 네. 국가가 지원하는 청년 주거 정책도 있지만 기초수급을 받는 일부 아동을 제외하고는 부모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한다. 가정의 문제로 나온 쉼터 퇴소 아동들에게 부모를 만나 설득하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폭력이다. 더군다나 어렵게 서류를 마련한다 해도 부모가 소득이 있다면 높은 순위를 받기 어렵다. 너무 마음 아픈 건 어떤 LH 지원에서도 저희 아이들은 해당이 안 돼서 그냥 취약 주거 지원으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취약 지원이 뭐냐면요. 한병방에 살던지 쪽방에 살던지 고시원에 살든지 이렇게 법령에 딱 써 있어요. 그런 데서 지내는 연령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취약 계층 주거 지원으로 해당이 돼서 나라의 지원을 받는 거지. 쉼터나 청소년 이런 게 하나도 예,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겪는 지원 부족은 비슷한 환경에 놓인 아동 양육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더 뚜렷하다. 아동 양육시설은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매달 입금한 돈을 2배로 적립해주는 디딤 씨앗 통장이 있다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쉼터 퇴소 아동을 위한 지원금은 없다. 지금 현재로는 전국적으로 몇 개 지역에서 자립정착금, 자립지원금이라는 거를 청소년 쉼터에서 몇 년 이상 안정적으로 지내고 자립을 하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울산 지역에서는 하고 있어요. 쉼터는 좀 지자체별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법이 없으니까요.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법이 없는데 필요는 하니까 지자체마다 다르게 재량으로 하는 거죠.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지역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 외 아이들은 모든 걸 홀로 책임져야 한다. 이들에게 취업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는 없었어요? 취성패라던가? 아, 취성패를 했는데 그거를 하면은 40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시텔이 얼마였는데요? 그때 28만 원인가? 그러면 40만 원 받은 거에서 네. 28만 원을 빼고 나면 12만 원? 12만 원으로 한 달 식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렇고 뭐 식비만 하는 것만이면 다행인데 뭐 다른 것도 막 샴푸, 린스 뭐 다른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맞아, 핸드폰 값도 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 못하겠다 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고용부에서 하는, 나라에서 하는 도움인데요. 현실적으로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가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취업 성공 패키지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먹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집에서 부모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8시간을 수업을 하고 6시까지 공부를 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살 집이 있잖아요. 제가 막 화를 냈었어요. 그 애들은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그럼 월세 나라에서 내주던가요. 하연 씨는 굿세이브라는 사회복지단체에서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학원비를 후원받고 있다. 하연 씨의 일상은 후원단체의 도움으로 움직인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원은 강아지들 미용이랑 그다음에 관리사랑 핸들러 이렇게 3가지 배우면서 자격증 따면서 취업으로 연계해주는 그런 거 하고 있고, 다니게 된 계기는 쉼터 선생님이 굿세이브에서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지원을 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굿세이브에서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카드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이제 수업 일수 다 들어오면 30만 원 이렇게 해서 들어요. 하연 씨는 원래 노래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저는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노래하려고 해도 학원 다니고 보통 그러지 않아요? 원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가고 싶었어요. 근데 단계에서도 말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중장기에 가서도 계속 안 된다 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어떻게 하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선생님들이 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지원금도 많이 부족하고 또 현실성 없다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보통 직업을 어떻게 골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 훈련을 받는 것도 되게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도배하는 일이라든지 뭐 그런,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일들, 뭐 페인트 바르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손이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애들이 잘 안 하려고 하고 잘 못하고 이렇게 돼요. 쉼터 퇴소 아동들은 당장의 생활도 어렵지만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하연 씨는 1년 전 심장에 이상이 생겨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비도 그러면은 쉼터에서 지원을 해준 게 아니라 네, 그거 생활수고 나라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심장재단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수술은 네. 언제 받으셨어요? 그거 작년에 받았어요. 쉼터
나오고 나서. 네. 쉼터에서는 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지원이 없어요. 병원 가고 이러면은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아동 양육시설의 경우 퇴소 후 관리를 법적으로 5년까지 보장한다. 하지만 쉼터는 관련 법규가 없다. 퇴소 후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의료비 지원은 예산의 한도를 벗어난다. 기본적으로 얼마를 편성해라라고 하는 여가부의 지침이 따로 있진 않지만은 현실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연 120만 원이 한 기간의 의료비 전체예요. 거의 대부분의 쉼터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한 달 약값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구급약 정도, 비상 상비약 정도 수준을 구비하는데도 사실은 모자라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쉼터는 후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후원자를 찾는 과정에서도 쉼터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사실 후원 받을 때도 처음에 제가 일을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가출한 아이들이 있는 데를 후원해야 돼? 왜 내가 거기 봉사를 가야 돼? 그런 데가 있으니까 애들이 가출하잖아. 이런 말도 들었었고요. 네. 지금은 그보다는 아주 많이 나아졌죠. 나아졌지만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보육원에서는 자립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저희한테? 네, 처음 알았어요. 지금보다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일단 누울 곳은 있잖아요. 그렇게 지원금을 받으면? 네. 아동 양육시설은 이뿐 아니라 자립수당, 군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쉼터 퇴소 아동들에겐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렇죠. 부처가 다르고 관계법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법률이 좀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제일 먼저 시작된 복지법이 아동복지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아동복지법은 좀 진화가 됐다고 그럴까요? 발전이 좀 된 거고요. 청소년복지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늦게 만들어진 법률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다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위기 청소년들이 단기 혹은 장기로 머물 수 있는 부산의 한 청소년 쉼터가 운영난을 겪게 됐습니다. 최저임금까지 인상된 마당에 운영비는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돌아간 혜택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자기 인건비를 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이직률이 높아지면 새로운 사람들 계속 교육시켜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가 줄어들고. 가출 청소년 정책의 핵심은 가정 복귀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다. 하지만 쉼터 아동의 가정 환경은 아동 양육시설의 아동과 비슷하며 연령도 겹친다. 이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부모의 선택뿐이다. 똑같이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는데 어떤 부모는 그 친구를 그러니까 저희끼리 죄송합니다. 편한 용어로 어떤 친구는 고아원이나 보육시설에다가 부모가 버리고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방임으로 쉼터로 아이가 들어가게 해서 버리고 둘 다 그런데 부모가 어디를 선택해 줬냐에 한순간 때문에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묻는다. 왜 개인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 이 아이들을 지금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 아이들이 만약에 노숙자가 된다든지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그러진 않겠지만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든지 이 아이들이 혼자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해서 불의한 일들을 당한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아이들 지원하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보다 더 많은 경비가 들 거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건강의 권리가 있어.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나야지 우리가 맨날 뭐 청소년 뭐 출산율이 적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뭐 아직 낳지 않은 아이에 대한 지원은 엄청나게 해주면서 고작 청소년들한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는 거 그거를 낭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물질적,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었다. 그 친구가 이제 막 만나면서 대화하고 처음 했던 얘기가 같이 장을 보는데 친구가 부모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나온 친구인데 선생님 저 어른이랑 장 보는 거 처음이에요. 그러는 거죠. 마트에서 그냥 편의점에서 지가 필요한 거 2개씩 들고 사다가 마트를 1시간을 도는데 너무 좋고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처음이고 어른하고 장 보는 게 처음인데 너무 재밌어요. 집을 여러 번 옮기셨다 했잖아요. 네. 오래 있으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이 집에서 좀 나가야 돼? 여기요? 여기 11월 말까지는 제가 학원 다니는 그것 때문에 지원금 방세 30만 원 정도 들어와서 이번 연도까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다음은 취업으로 바로 되면은 다행인데 안 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뭔가 하루살이처럼 사는 것 같아요. 하루살이. 그럼 취업하면 어떤 걸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좀 생활이 안정되면. 그러면 아빠 병원비도 좀 해주고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가족이랑 같이 내가 놀러도 가고 이름으로 불렸네. 평범하게 놀고 싶어요. 걷고 말하고 배우고 난 후로 난 좀 변했고 나대로 가고 멈추고 부산도 풀었네. 와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주도 가보고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아 왜 자꾸